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어느 한마을에 허영란이라는 아리따운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란이는 경국지색의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주 영란이가 장을 보러 거리에 나오는 날에는 온 동네 남정네들이 영란이를 훔쳐보며 침을 질질 흘렸지요. 저리 고운 처자가 어찌 이런 총구석에서 났는지 모르겠네. 아주 수수께끼요. 그러게 말이오. 당최 누구한테 시집을 갈라나? 뭐요? 소식 못 들었나? 박진사 댁에 간다고 하더만. 박진사. 허이고 결국 그렇게 되었구만. 그려 뭐 그치가 나이는 좀 먹어서도 인성이 썩 나쁘지 않으니 시집 하나는 잘 갔네. 인성뿐이요? 물려받은 재산도 많차네. 영란이 저것은 얼굴 하나로 아주 신세 고친 셈이지. 그런 영란이는 젊은 나이에 재산가인 박진사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높은 학식과 인품으로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어서 모두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다만 박진사는 한평생 절개를 지키며 학문에만 힘써온 양반이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쑥맥이라도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법이죠. 천하의 박진사도 첫날 밤이 되자 안절부절 못하며 곱게 차려입은 영란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안방. 영란이와 단둘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절세가인 미녀 영란이를 직접 마주하게 되니 위로 아래로 아주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서방님, 잘 부탁드리옵니다. 부인 너무나도 아름답소. 나야말로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감개무량하구려. 영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영란마님이지요. 영란마님은 박진사의 품에 발아간겼습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실감이 되는지 영란마님을 냅다 거칠게 눕혔지요. 그야말로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부인. 이 어둠도 그대의 미모를 감추지 못하는구려. 하얀 살결이 마치 백자와도 같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을 담은 듯하오. 부끄럽사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이제 그대는 내 아내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나누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 마음 편히 놓으시오. 나한테 모든 걸 맡기시오. 알겠사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나리께 드리겠사옵니다. 좋소, 내 마음대로 하리다.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드리겠소. 소원대로 해드리겠다 이 말이오. 부인 그대를 보고 있자니 내 숨이 막히는 숨이. 헌데 막상 일을 치르려고 하니 순간 박진사는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눈앞은 새카매지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지요. 가슴이 답답하게 꽉 조여왔습니다. 영란마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진사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여보, 왜 그러셔요? 정신 좀 차려보셔요. 그 사이 박진사는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이불에 얼굴을 처박으며 쓰러졌습니다. 이게 당최 무슨 일일까요? 박진사는 심지어 경련을 일으키다가 눈을 횟가닥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사는 아름다운 영란마님을 보자 너무 흥분한 탓에 그만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일도 치르지도 못하였는데 복상사를 일으켜버린 것이죠.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정작 영란마님은 가버리지도 못하였는데 남편만 먼저 가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영란마님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진사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박진사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 기묘한 사건에 저마다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지요. 거참 박진사 그 양반이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겠소. 그러게 말이오. 헌데 소문 들었어. 그 박진사가 글쎄 마님의 음기에 짓눌려서 숨이 넘어가 버렸다는겨. 뭐요? 그니까는 복상사당했다는 거요? 거참 그 양반 갈 때는 아주 예술로 가셨구만. 그러면 저 영란마님은 이제 어쩐다냐? 어쩌기는 뭘 어째.
재산 하나는 두둑하게 받았으니 우리 같은 놈들보다는 넉넉하게 잘 살 거지. 그러면 이제 나도 기회가 있다는 거지? 기회는 무슨? 아니 말로 저 음기에 버틸 남자가 몇이나 있겠어. 얼굴만 이쁘다고 다가 아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요? 어이 봉식이, 자네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랑 살 수 있겠어? 못하지 못해.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 나도 내 목숨이 아까우니 그렇게는 못하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마치 박진사의 죽음은 순전히 영남마님의 탓처럼 여겨졌지요. 심지어 영남마님은 남편 잡아먹는 마누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영남마님은 억울했습니다. 아무렴 아주 억울해 죽을 맛이었지요. 예쁘게 태어난 것이 무슨 죄랍니까? 드디어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이 쫙 필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해도 소문이 커지고 확장되고 과장되다 보니 제 아무리 영남마님이라도 서서히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주 무서워 죽겠어. 마님이 보통 여자가 아니여. 눈빛부터가 표독스러워가지고는 아주 노려보기만 해도 오줌 지리겠다니께. 어이구, 많이 모신다? 거의 입 다물고 조용히요. 심지어 아래 것들도 영남마님을 보면 수근거렸습니다. 그럴수록 영남마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영란이를 보면 험담을 하였습니다. 영남마님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안 되겠다.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아무렴 내가 미모가 떨어지나 돈이 없나. 지들이 손해지. 어디든 떠날련다. 결국 영남마님은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다른 마을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죠. 영남마님은 하인들과 집을 모두 정리하여 돈으로 바꾸고 보따리를 싸서 과감하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막상 돈으로 바꾸니 아주 짐이 약소하였지요. 급하게 정리하느라 몇 푼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이면 겨우 집 하나 구하고 끝이겠구나. 그래도 어찌할 수 없지. 영남마님의 마음은 참담하였지만 그래도 새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산을 3개나 넘어 청운골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산세가 아름답고 조용한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었지요. 영남마님은 이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영남마님은 집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막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쓸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허나 이런 영남마님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모, 이 마을에 어디 쓸만한 집 있나요? 아이고, 마님. 여기는 빈집이래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랍니다. 임자 없는 집은 거의 허물어진 상태고, 제대로 된 집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영남마님은 주모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막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보이는 집마다 사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에 살 집이 없다니. 어쩌면 좋단 말이야. 저기, 마님, 이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소? 그 양반이 마을 일이라면 빠삭하게 한다오. 분명 마님이 살만한 집을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거요. 이렇게 해서 영남마님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영남마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참 빈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같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감나무 집은 어떻습니까? 볕도 잘 들고 수리만 좀 하면 그럭저럭 살만할 겁니다. 볕이 잘 든다고요. 여름엔 땡볕에 고사리처럼 말라 죽으란 말인가요? 그럼 박신의 집은요? 조금 멀긴 하지만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그 집에서는 장 보러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 꼬박 새겠네요. 너무 멀어서 아니 되겠습니다. 이장은 하나씩 집을 추천했지만 영남마님은 번번이 퇴짜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장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마을 외곽에 큰 집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넓은 집이지요.
다만 거기서 살려면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각오라뇨. 왜요? 그 집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괜히 겁줄 필요는 없지요. 들어가 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는 겁니다. 다만 하인들이 밤에는 일하기를 꺼릴 겁니다. 낮에만 부려야 해요. 이장은 이렇게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모로 의심쩍었지만 일단 영남마님은 이장의 말대로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단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제법 외진 곳에 위치한 집이었지요. 다만 아주 큼지막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박진사 댁에 버금갈 만큼 아주 번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그날로 영남마님은 그 집에 짐을 풀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여종과 머슴들을 고용해 대청소를 시켰습니다. 헌데 해질녘이 되자 다들 일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치를 살살 보는 겁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쇳내는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가야겠구만요. 저도 최근에 마누라가 임신을 하여서 뒷바라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요. 영남마님이 품삯을 배로 준다고 해도 하인들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에 영남마님은 분통이 터졌지요. 워낙에 큰 집이라 정리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말입니다. 이 고얀 것들. 그래, 그러면 내가 대신하고 말지. 나라고 못할 줄 아나. 결국 영남마님은 직접 손수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내며 한참을 청소하였는데 겨우 자기가 잘 안방 하나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영남마님은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집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만 가솔은 아무도 없고 홀몸으로 청소나 하고 있다니 처지가 퍽썩 읊었습니다. 허나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니 청승이나 떨고 있을 수 없었지요. 조만간 멋들어진 사내와 결혼하여 남들 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영남마님은 정리한 방 안에서 겨우 몸을 뉘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와 씨름하며 지쳤던 탓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나 한밤중 이상한 인기척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영남마님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나 분명히 장지문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지요. 아무렴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 집에 누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도둑 아니면 강도였습니다. 뭐든 간에 연약한 아녀자인 영남마님이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요? 밖에 누구 있어? 얼른 대답하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할 거요. 영남마님은 용기를 쥐어짜내서 외쳤습니다. 협박이었지만 목소리는 거진 애원하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그때 장지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에서 지내는 머슴입니다. 머슴이라고. 하인들은 모두 돌아갔는데 그게 무슨 소리더냐? 영남마님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둑이든 강도든 분명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지문 너머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공손했습니다. 새로 오신 주인마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박두라하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해내겠습니다요. 영남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한밤중에 벼랑간 아무도 없던 집에 머슴이라면서 정체불명의 사내가 나타났으니 말이죠. 거짓말 말거라. 별안간 나타나서 머슴이라니 그것이 말이 된다는 게냐? 영남마님의 외침에 박두라는 머슴은 장지문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머슴입니다. 오랫동안 주인나리가 자리를 비우셔서 새로운 주인나리가 오기까지를 기다렸지요. 이제는 마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주인마님께서는 밥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요. 박두의 예의 바른 태도의 영남마님은 공포와 호기심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도는 아닌 듯했지만 어딘가 등골이 오싹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영남마님은 소미불을 한껏 끌어당기며 몸을 가렸습니다. 그렇다면 집이 너무 더러우니 청소 좀 해주겠느냐? 알겠습니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지요. 영남마님은 덜덜 떨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귀신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낮에 왔던 머슴 하나가 나를 놀리려고 온 것이 분명하다. 영남마님은 성질을 내며 이불을 박찼습니다. 얼굴이라도 확인하면 낮에 왔던 녀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여전히 두려워서 차마 장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남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지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박두라고 하는 머슴은 덩치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움직임이 말도 못하게 날랬습니다. 아주 발바닥에 불이라도 붙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돌아다니며 집안을 청소하였지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당에 나선 박두의 모습이 달빛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영남마님은 그것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두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목구비였던 것입니다. 귀신 도깨비처럼 험상궂게 생기고 멧돼지처럼 툭 튀어나온 어금니의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지요. 두 눈은 짐승처럼 푸른 안광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박두의 모습을 본 영남마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까무룩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남마님은 따사로운 햇살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겹게 지저귀는 새소리만 들려올 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님, 저희들 왔습니다요. 편히 쉬셨습니까? 누구냐? 어제 와서 일했던 목세입니다요. 영남마님은 화들짝 놀라서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와서 일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짐을 싸고 나갔던 머슴과 여종들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별일 없었다. 어서 일들 보거라. 헌데 마님, 어째 집안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요. 혹시 어제 저희들이 간 후에도 마저 청소를 하셨습니까? 머슴의 질문에 영남마님은 간밤에 있었던 기억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영남마님은 후다닥 뛰쳐나와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마당은 물론이고 더러웠던 집안 구석구석까지도 먼지 한 점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제서야 영남마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요괴 머슴이 집안일을 모두 끝내놓은 것입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십니다. 됐다. 오늘 할 일은 없으니 돌아가 보시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 돌아가라니까. 영남마님은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머슴은 그제야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같이 온 하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인들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도 그래서 거듭 경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이유를 똑바로 말해주지 않고 의미심장한 태도로 얼버무리다니. 영남마님은 괜히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머슴들이 떠나고 난 뒤 영남마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다시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어젯밤 요괴 머슴이 나타나 집안을 말끔히 정리해 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렇게 일을 깔끔히 해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품삯도 들지 않고 일은 일대로 깔끔하게 처리하니 오히려 좋지 않나. 이는 재앙이 아니라 복인게야. 따지고 보면 그랬습니다. 게다가 흉악하게 생긴 요괴 머슴이 있으니 도둑이나 강도가 될 걱정도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밥만 제때 주면 시키는 일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일단 밥부터 차려야겠다. 영남마님은 심란한 마음을 다잡으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요괴 머슴 박두에게 차려줄 저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저녁이 되고 영남마님은 요리할 재료를 꺼내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어 올리고 갓 손질한 나물과 구운 고기까지 곁들여 거한 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감히 대들거나 하지는 않겠지. 밤이 깊어가며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어제처럼 장지문 너머로 요괴 머슴 박두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별거 없으셨습니까? 오냐, 내 덕에 아주 잘 쉬었다. 약속대로 상을 차려두었으니 식사부터 하려무나. 영남마님이 그리 말하자 박두는 장지문 밖에서 상에 앉아 만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속도도 재빨랐는데 밥 먹는 속도는 곱절은 더 빨랐지요. 허겁지겁 밥을 다 먹은 박두가 다시 공손하게 절하였습니다. 마님,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차려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좋다. 내일도 오늘처럼 차려줄 테니 대신 집안일은 더 깨끗이 해두거라. 내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말이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러더니 다시금 말끔하게 집안일을 해놓는 것입니다. 영남마님은 그런 박두의 모습을 훔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남마님은 일찍 눈을 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전날 박두가 맡아 했던 집안일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빨래는 한치의 주름도 없이 개어져 있었고 부엌의 그릇들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대청마루까지도 닦아 놓았는지 나무결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열머슴이 부럽지 않다. 영남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터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와 같이 박두에게 줄 음식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이번에는 고기와 나물뿐만 아니라 과일과 단술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두는 약속한 시간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루 편히 쉬셨습니까, 마님? 그래, 상을 차려뒀으니 어서 먹고 일하면 된다. 주인마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요. 박두는 어제처럼 머리 깊이 숙이며 감사의 절을 올리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이며 고깃국, 구운 생선까지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영남마님은 밥을 걸신 들린 듯이 먹는 박두의 그림자를 보며 어딘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요괴 귀신을 들여놓았다는 것이 실감이 든 것이지요. 이놈아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 않겠느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주인마님 요리 솜씨가 좋아서 꿀떡꿀떡 너무 잘 넘어갑니다. 박두에 공손하게 대답하고 다시 머리를 쳐박고 밥을 먹었습니다. 상위의 음식은 순식간에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밥을 다 먹은 박두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만나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청소를 하다가 전 주인나리가 숨겨놓았던 보물을 찾으면 문 앞에 두겠습니다. 아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물이 있다는 말이냐. 전 주인나리는 이 고을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제 주인나리는 돌아가셨으니 그 보물은 주인마님의 것인 게 인지상정이지요. 오냐, 알겠다. 그러면 오늘 밤도 수고하거라. 영남마님은 요괴 머슴 박두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 떨떠름했지만 주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남마님은 눈을 뜨자마자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가락지며 금목걸이 그리고 큼지막한 옥반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영남마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엽전도 한 뭉텅이가 있었습니다. 거참, 내가 대단한 요괴 머슴을 하인으로 두게 되었구나. 영남마님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요괴 머슴 박두에게 명령만 내리면 집안일도 해오고 재물도 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말끔하게 해놓고 갔습니다. 영남마님은 요괴 머슴 박두 덕분에 재물도 늘고 집안일도 완벽히 처리되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영남마님은 매일 박두를 위해 거하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박두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두가 나타나면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이러한 영남마님의 착각에 불과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남마님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지문 너머 박두의 그림자가 훨씬 더 커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내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은 씨름판에 나가는 장사만큼이나 덩치가 커져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그러느냐? 평소에는 군말 없이 밥이나 허겁지겁 먹던 박두가 돌연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영남마님은 흠칫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사실 요즘 일이 많아지면서 지금의 밥양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알겠다. 내일은 더 차려주마. 영남마님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리 약조하였습니다. 박두는 여전히 집안일을 말끔히 해냈고 간간히 귀한 보석이나 엽전 뭉치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굳이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영남마님은 약속대로 상해 음식을 더 얹었습니다. 밥의 양은 평소의 2배, 고기 반찬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두는 밥상을 비운 뒤 또다시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마님, 정말 송구하지만 내일은 백숙 한 마리를 더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이놈아, 어제보다 훨씬 많이 차려줬거늘 그것도 부족하단 말이냐. 장정 셋이 앉아서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이었는데 말이다. 죄송합니다요. 저도 더 참아보려 했으나 배가 고프니 일이 힘들어지는군요. 박두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덩치가 커져서인지 짐승처럼 굵고 거칠었습니다. 영남마님은 깨름직했지요. 허나 여기서 거절하면 박두가 당장이라도 장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영남마님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날부터 박두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차려도 박두는 더 많이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닭을 5마리나 올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여 돼지고기로 바꿔서 수육을 잔뜩 만들어 올렸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소 1마리를 잡아야 할 정도로 양이 늘어났습니다. 박두가 먹는 양이 늘어날수록 그의 몸집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덩치가 아주 황소만해졌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있노라니 영남마님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박두가 차려진 상을 가만히 훑어보더니 한층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양이 충분치 않군요. 이러시면 제가 알아서 찾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요. 알아서 먹는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말 그대로입니다. 저도 제가 배고프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해서 시간을 하루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박두는 영남마님에게 음산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영남마님도 잡아먹겠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남마님은 이제야 뒤늦게 자신이 아니랬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렴 요괴와 같이 잘 지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었겠습니까? 영남마님이 충격을 받아 굳은 사이 박두는 차려진 밥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상이 5개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어치우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끝낸 후 사라졌지요. 그날 밤 영남마님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요괴 머슴 박두가 자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 앞에 놓인 재물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괴 머슴 박두는 자기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녀석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영남마님은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일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어림도 없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일을 관아가 어찌 해결해 준답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했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쫓아낼 것이 뻔합니다. 그래, 무당. 무당이다. 저 세상 놈들을 상대하려면 역시 무당이지.
영남마님은 곧바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당을 수소문하였습니다. 헌데 영남마님이 애타게 찾는 무당은 마을에 없었습니다. 대신 산에서 음거하며 수행을 하는 노송도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영남마님은 곧바로 노송도사를 찾아 나섰지요. 영남마님은 이른 새벽부터 이장이 알려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커다란 소나무 아래 자리 잡은 초라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초가집 앞에는 백발이 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노송도사였지요. 노송도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영남마님이 다가가기도 전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구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오신 분이요. 노송도사는 영남마님이 말을 하기도 전에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도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남마님은 노송도사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요괴가 살고 있습니다. 요괴놈이 저를 해칠 것 같사옵니다. 노송도사는 눈을 뜨더니 영남마님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송도사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영남마님은 그 눈빛을 마주하니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말렸을 텐데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소? 그것은 됐어. 분명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었겠지. 허나 그렇다고 내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할 사람은 아니오. 노송도사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놈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오. 오난이 깊어 요괴로 변한 자요. 혹시 녀석이 밥을 계속 달라고 하지 않았어? 맞습니다. 처음에는 한상 차려주면 얌전히 먹고 일을 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놈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허기가 질 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름없어. 도대체 그런 요괴가 집에 왜 붙어 있는 겁니까? 그 집에는 한때 아주 대단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지. 헌데 주인대감이 아주 못된 작자였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박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일하는 가솔과 하인들에게 혹독하게 굴었지. 노송도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집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두는 바로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하루는 박두가 일을 하다가 장독대를 깨트려서 손을 다쳤는데 주인대감은 이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주인대감은 한겨울에 박두를 호되게 매질하고 광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리고는 심지어 밥도 주지 않고 일주일 내내 굶겼다고 합니다. 이에 불쌍한 박두는 홀로 광에 쓰러져서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 이후로 밤만 되면 굶어 죽은 머슴이 나타나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하였소. 처음에는 두려워서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먹여도 허기가 사라지지 않은 놈은 결국 일가족을 잡아먹어버렸다오. 끔찍한 이야기에 영남마님은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럴 수가. 이러다가는 자기도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영남마님은 머리를 땅에 박고는 노송도사에게 빌었습니다. 어찌해야 그 요괴 머슴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밥을 계속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 굶어 죽어서 아기가 신 머슴의 혼령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소.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질 뿐이지. 밥을 주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꼼짝없이 잡아먹히는데요.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리다. 놈의 배고픔은 비단 밥 때문만이 아니오. 그 배고픔은 원한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듣기로는 머슴이 생전에 총각이었다고 했어. 그 원한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밥을 먹여봐야 소용없어.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 거요. 마음을 달래주다니요. 영남마님은 알쏭달쏭한 노송도사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박두가 총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노송도사는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보통 음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양기를 이용하지. 허나 때로는 더 강한 음기로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어. 아시겠소? 이제 내 알려줄 것은 모두 알려주었소. 어찌해야 할지는 마님의 선택이오. 그 말에 영남마님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허나 노송도사는 할 말을 다 하였는지 다시 자리에 앉아 서책을 펼쳤습니다. 이만 가보라는 의미겠지요. 어쩔 수 없이 영남마님은 발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도사가 말하였던 것을 떠올리며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음기, 총각, 마음을 달래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야 그 의미를 눈치채었죠. 오냐,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 어디 한번 맞붙어 보자꾸나. 영남마님은 마침내 그 뜻을 깨달으며 손바닥을 탁 부닥쳤습니다. 음기라 하면 영남마님의 음기도 못지 않았지요. 자그만치 남편 죽인 마누라 아닙니까? 그때는 그 사실이 몸서리치도록 싫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남마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영남마님은 방의 불을 모두 끈 채 침상에 앉아 박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고 예상대로 황소만한 덩치의 요괴 머슴 박두가 장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인마님,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은 아예 상이 놓여 있지 않구려. 걱정 말거라. 실은 내가 맨날 너를 밖에 앉혀놓고 홀로 밥을 먹이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여 오늘은 방 안에서 같이 먹어보자꾸나. 어서 들어오거라. 괜찮으시겠습니까? 주인마님이 저를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놈아, 빼지 말고 어서 들어오너라. 영남마님의 종용의 박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손톱이 날카롭게 난 큼지막한 손을 쑥 넣어 장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영남마님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행히 불을 모두 꺼놓아서 박두의 흉악한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한 그림자만으로 충분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영남마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방에도 식사가 없는뎁쇼. 오늘은 내가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느니라. 여기 오너라. 영남마님은 그러면서 박두를 끌어당겼습니다. 헌데 영남마님은 몸집이 큰 박두를 보니 어째 싫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포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남마님은 이상야릇한 기분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몸집이 저리 큰데 물건은 어찌나 더 클까요? 그리 생각하니 벌써부터 온몸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주인마님, 어찌 옷고름을 푸시는 겁니까? 식사를 하려면 상을 차려야 하지 않느냐. 잔말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 오늘 너를 아주 배 터지도록 배불리 먹여주마. 영남마님은 그러면서 냅다 머슴 박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요괴 머슴 박두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였습니다만 어째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두는 항상 사람답게 취급받고 싶어 했고 오랫동안 사람의 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영남마님은 그대로 박두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먼저 박두가 손사래를 쳤지요. 주인마님, 이러다가 해가 뜨겠습니다요. 오늘 주인마님 덕에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는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뭐긴 뭐더냐. 정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내일도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두는 그리 말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영남마님은 쾌재를 불렀지요. 이제 잡아먹힐 일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영남마님이 박두를 잡아먹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박두는 나타나서 영남마님과 함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렀는데 박두의 덩치는 어느새 점점 작아지더니 다시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두가 영남마님의 음기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마님, 이제 더는 아니 되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납니다요. 큰일은 무슨 큰일이란 말이냐? 잔말 말고 어서 오거라. 퍼뜩 오래도. 아이고, 내가 아주 된통 잘못 걸렸구나. 이제 더는 못된 짓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이고 뭐고 필요 없다. 어서 침소에 들지 못할까? 아닙니다, 주인마님. 저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요. 배가 아주 터질 지경입니다. 배가 부르기는 무슨. 내가 아직 배가 안 불렀지 않았느냐? 어서 들어와서 가득 채워놓으란 말이다. 영남마님이 오히려 박두를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박두는 그런 영남마님의 호통에 벌벌 떨다가 나몰라라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욕에 머슴 박두는 다시는 영남마님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두가 떠나고 나서야 차분히 집을 살펴보았는데 별채에는 전 주인이 숨겨둔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두가 어디서 보물을 주워와서 방 앞에 두나 했는데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된 영남마님은 단번에 고을의 최고 부자가 되었지요. 그 후 영남마님은 재산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재혼은 하지 않고 덩치 크고 힘센 머슴들만 잔뜩 고용했습니다. 거참 영남마님 댁에 있는 머슴들은 덩치도 크고 인물도 원하니 좋구만.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왜 저렇게 인물이 훤한 남정네들만 잔뜩 불러 모았을까? 아주 이유가 궁금하네 그려. 쉿, 조용히 하게. 괜히 입방정 떨지 말고. 귀신도 쫓아낸 마님인데 잘못 걸리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 사람들은 이에 관해 수군거렸지만 이제 영남마님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랫사람들에게는 항상 상냥하고 인자하게 대하였다고 합니다. 영남마님 댁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영남마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지요. 과연 영남마님 댁의 머슴들도 요괴 머슴 박두처럼 매일 배부르게 밥을 먹었을까요? 이는 영남마님과 머슴들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